자, 1번 지구와 같은 천체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체마다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고요. 우리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뭐를? 무게와 질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게와 질량을 구별하지 않고 써요. 그리고 단위도 잘못 쓰고 있는데 지구 안에서는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과학 시간에는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 단위 뉴턴, 질량은 고유한 양이고 고유한 양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구에서와 달에서 모두 같습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이 달라지면 당연히 무게도 달라져요. 그래서 달에서는 무게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은 탄성력.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반대 방향.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의 비례. 비례한다. 자, A가 떨어져도 지구 중심 방향, C가 떨어져도 지구 중심 방향. B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60kg의 물체 무게를 지구에서 측정하면 몇 뉴턴이냐?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60 곱하기 9.8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50 53 58.8? 네. 그쵸. 60에다 9를 곱했는데 58이 줄어드네. 자, 그래서, 오케이. 588뉴턴이고, 달에 가면 뭐 한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풀렁이니까. 너가 계산하라는 얘기야. 9 하면 이제 5 8 9 해가지고 대충 계산했어야겠다. 귀찮아. 자, 98뉴턴이죠. 자, 그러면 방향도 보겠습니다. 한쪽 끈을 고정하고 힘을 작용했을 때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 당기는 힘이 이쪽이면 답은 이쪽으로 작용한다. 요렇게. 얘가 밀었어요. 미는 게 이쪽이면 또 반대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아무데나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 당기는 힘이 이쪽 아래쪽이니까 용수철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N의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용수철의 길이가 1N 늘어난 모습이다. 1N이래. 3N 잡아당기면 1cm, 6N으로 잡아당기면 몇 cm? 9cm. 가운데서 6N이요? 3N일 때 1cm, 6N일 때 2cm. 2cm. 잘못다. 자, 그 다음 또력 나오죠. 마찰력. 왜 넘겨요, 거긴데. 여기구나. 자, 마찰력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마찰할 때 생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촉해야만 작용합니다. 이것도 포인트죠. 우리 중력은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해요. 내가 지구에서 발 좀 뛴다고 지구로 안 떨어지나? 그럼 아까 얘기한 이 공들은 지구에 안 접촉해 있으니까 다 일로 떨어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력은 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데요. 마찰력은 떨어져 있으면 작용 안 해요. 다 있을 때만 작용하는 게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마찰력 줄이려고. 자, 그래서 접촉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방해하려면 어디로 작용해야 돼요? 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체를 밀어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럼 마찰력은 그 힘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네.
근데 이 마찰력을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아크릴판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아크릴판이라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크릴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긴 뭐가 나왔어요? 사포 깔린 판이 나왔어요. 사포 뭔지 알아요? 그 거칠거칠해서 이렇게 우리 쓰는 거 공장 같은 데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크릴판보다 사포가 훨씬 거칠겠죠. 마찰력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가랑 나중에. 그쵸. 접촉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N 나왔고 여기 15N 나온 거죠. 그래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여기 나오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그 다음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요. 나무판 1개인 거랑 똑같은 나무판 2개인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2개인 게 더 마찰력이 큽니다. 방해하는 힘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막 아까 이 나무도막 있잖아요. 이 나무도막을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걔가 100N의 힘으로. 그러면 요렇게 하나 밀 때랑 2개 밀 때랑 2개 밀 때 더 힘들겠죠. 2개 밀 때 더 힘든 이유가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는 힘이 세지니까. 앞으로 가기 힘든 거지. 드는 거랑 다릅니다. 들 때 하나 들 때랑 2개 들 때랑 2개가 더 무겁겠죠.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하나 드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일단은 리턴이 이제 중량에 관련이. 그쵸. 내가 흐지부지 얘기했지만 내가 맞다고 해줄게요. 중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올리는 게 잡아당긴 힘이 세지니까 올리는데 힘든 거야. 근데 미는 건 중력이랑 관계가 없어요. 미는 건 마찰력 때문입니다. 왜냐면 너 책상을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상을 옮길 때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밀어서 옮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럼 너 기차 밀 수 있겠다. 기차? 너가 힘이 없어서 안 되지. 기차의 마찰력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력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중력이고 마찰력은 아니지만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거야.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제가 기차를 밀 수 있겠네. 기차를 막 들고 막 던지고. 아 그건 안 돼. 미는 거. 왜 자꾸 막 던지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어차피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요만한 진짜 무거운 애가 있으면 그건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비행기 네가 어떻게 컨트롤해? 아니 기차를 딱 잡고 어차피 안 무거우니까 쓱쓱쓱쓱 그 정도인데.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데 슥슥슥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바퀴 달렸잖아요. TV 보면 막 2로 막 비행기 끌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것도 바퀴가 달려있으면 마찰력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끌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무게에 바퀴 안 달려있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다 그 마찰력을 이용한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 자, 봐봐. 지금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다 그랬고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사포처럼 거칠수록 마찰력 크다 그랬어요. 질문. 똑같은 아크릴판에 나무도막을 하나는 눕혀놨고 하나는 세워놨어요. 얘랑 얘 나무도막은 똑같은 나무도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끌 때랑 이렇게 끌 때랑 마찰력은 누가 더 클까요? 바로 A, B. A. 같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똑같은 나무도막이니까 눕혀있든 세워있든 무게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B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선생님 에어컨을 이렇게 밑에 하는 것보다 새로 서 있는 거는 그냥 발로 한 번 탁 차면 넘어지잖아요. 다리 세우고 탁 차면. 자, 넘어지는 거랑 마찰력은 상관없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와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얘기야.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와 관계없다. 네. 뭐가? 접촉면의 넓이가. 무게는 관계있고 넓이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무게가 같다면 세우든 눕히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비교해 주시고 넓이가 5만 cm.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저울로 잰 거고 저울로 마찰력을 잰 거고 실제 그 다음에 기울기로도 마찰력의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무 도막을 쳐다봐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잠깐 간지럽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렇게 빗면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으로 마찰력을 재는 거죠. 그냥 세우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보라고. 사포 깔린 판에다가 물체를 올려놨더니 이 각이 제일 크더라. 아무리 기울여도 잘 안 떨어지더라. 왜? 마찰력이 커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문제 풀 때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마찰력의 이용 보시면 그러니까 마찰력을 이용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탄선력은 그냥 이용했는데 마찰력은 두 가지를 다 이용해요.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랑 마찰력을 작게 해서 잘 미끄러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미끄럼 방지 패드 붙인다거나 계단 끝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거 없으면 눈 올 때 엄청 미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등산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든다거나 자동차에 체인 감는다거나. 체인. 거기 책에 사진에 나오잖아요. 바퀴에다가 체인을 울퉁불퉁하게 감아가지고 눈 올 때 덜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무장갑 손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품 내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맨질맨질하면 너무 미끄러워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찰력 작게 하는 경우는 수영장 미끄럼틀에 물을 뿌립니다. 우리가 그냥 미끄럼틀에 물 안 뿌리잖아요. 그쵸? 놀이터 미끄럼틀에 물 뿌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수영장에는 꼭 물을 뿌려야 돼. 왜냐면은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놀이터 미끄럼틀은 보통 옷을 입잖아요. 근데 수영장 미끄럼틀은 수영복을 입으니까 살이 닿는 면적이 너무 넓어져가지고요. 엄청나게 강한 마찰력이 생깁니다. 물을 안 뿌리면 얘가 다 빨개져요. 심한 경우에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수영복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꼭 뿌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엄청 긴 미끄럼틀을 타면 옷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상 입어서 다 벗겨져. 그러니까 진짜 큰 사고예요.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의 윤활유 체인이 이제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닿는 거라서요. 이게 기름을 넣어서 마찰력을 줄이지 않으면 그런 말하면 미끄럼틀 못 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놀이터 미끄럼틀은 못 입고 타니까 상관없어요. 물 안 뿌리고. 그래도 막뭘 찾아가 뜨뜨뜨뜨 해가지고 으악!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스키나 스노보드도 잘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고 우리가 창문에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드르륵 하는 창문에 보시면 안 보이지만 밑에 작은 바퀴들이 달려 있어요. 그게 안 달려 있거나 고장이 나면 창문 열 때도 끼기기 하면서 열리는 거지. 그래서 바퀴를 달아서 여기는 없어요. 이건 다른 창문이잖아요. 바퀴를 달아서 마찰력을 작게 해서 잘 열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력을 할 건데요. 애매하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부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숙제 제발 적게 내주세요. 저 지금 숙제. 문제 풀어요. 뭐 끝내는 것처럼 얘기해요. 152쪽. 까비. 우리 마찰력에 대한 문제만 풉시다. 핵심 유형. 아니 1번, 2번도 풀어야지. 그 다음 여기도 풀고 요거 풀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저 봐봐. 요것만 풀면 돼요. 부력은 안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력 안 배웠으니까. 아 왠지 이건 모르겠더라. 2번이 부력인데. 여기가 이거. 알았어. 내가 절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다니까. 안 배워서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 정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체 운동 방해하는 님 1대 뭐 해야 된다고요? 꼭 접촉해야 된다고요. 안 닿으면 마찰력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 오케이, 역시 마이언. 자, 마찰력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면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 요것도 화살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힘의 반대로 요렇게 얘는 당기고 있으니까 요쪽으로 요렇게 작용한다. 나랑 똑같은 위치에 그려요. 그 다음에 접촉면이 거칠다는 마찰력 커지죠. 그 다음 물체의 부피가 크다. X. 상관없죠. 그 다음 매끄럽다. 이것도 안 커지고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밑줄 쳤어요. 그렇죠. 자,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인데요. 과학에서 힘이에요. 내가 힘들어. 아이고, 오늘 밥을 못 먹어서 힘들다. 이런 거는 과학에서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학에서 힘은 어떤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야 돼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멈춰있는 물체가 움직인다거나 움직이고 있던 물체가 멈춘다거나 빨라지는 것도 느려지는 것도 모두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모양이 변해도 운동 상태가 모양이 변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를 찢어. 자, 종이를 찢어요. 종이를 찢어도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힘을 준 거지. 이것도 힘인가요? 이렇게 핏줄이. 아니요. 자,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뉴턴입니다. 뉴턴. 우리 처음 배우는 단위예요. 우리가 단위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아니면 킬로그램, 그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과학자 뉴턴의 이름 따서 뉴턴입니다. 뉴턴 제1과칙 작용이 없으면 근절도 없다. 뉴턴 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사과잖아요. 그쵸? 사과 왜 떨어져요? 왜냐면 중력이. 그쵸. 중력도 힘입니다. 그래서 단위 뉴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용수처절, 힘 센서 등을 사용하고 측정할 거고요. 뭐 모양 변하는 거 뭐 얘야 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운동 상태 변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멈추는 거. 움직이고 있던 게 멈추는 거, 멈춰있던 게 움직이는 거,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모두 다 운동 상태 변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동시에 변할 수도 있지. 당연히 동시에. 그 야구나 축구공이나 공들을 치는 스포츠 있잖아요. 야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야구는 배트로, 네가 얘기한 배트로 공을 치잖아요. 공을 칠 때 날아갈 때는 공이 동그란데 가서 야구 그 배트에 맞는 순간 살짝 찌그러져요.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겠지. 그럼 이것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같이 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힘을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쓴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이건 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뭘로 나타낼 거냐면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낼 건데 뭐가 넣을 거냐면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에서 이 3요소를 넣어서 화살표로 표시할 겁니다. 그럼 뭐 힘의 크기는 화살표 크기, 그러니까 길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당연히 화살표의 방향.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작용점입니다. 작용점. 힘의 작용점은 뭐냐면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힘이 어디서 시작했냐. 봐봐. 우리가 병 있잖아요. 그 맥주병 같은 유리병을 움직일 건데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밀 거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밀 거야. 그럼 얘랑 얘가 지금 화살표가 똑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화살표가 똑같아. 복제해서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지금 화살표 길이랑 방향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뭐만 달라졌어요? 작용점만 달라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병을 이렇게 민 거랑 여길 잡고 이렇게 민 거랑 결과값이 다르죠. 그쵸? 넘어질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작용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같아도 그 다음에 결과값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작용점 표시 여기 시작점 표시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합력이 나오는데요. 합력은 정말. 자, 맞춰볼게요. 과학에서의 힘,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원인이 과학에서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운동 상태 중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힘이 아니다. 힘의 표현,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력은 동시에 작용할 때를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걸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해주고 반대 방향일 땐 빼주면 돼요. 방향은 큰 힘의 방향 따르시면 되고요. 자, 모든 힘의 합력은 R자 힘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평형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일직선상이어야 된다는 거 아까 강조했죠. 자, 운동 상태 모양 변하는 거 A,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B, 둘 다 변하는 거 C.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고 점토 잡아당긴 모양만 변할 거고 라켓으로 테니스공을 치면 살짝 찌그러지면서 속도 빨라지겠죠? C. 자, 얘는 동선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동쪽으로 힘의 크기는 1cm에 10N이니까 5cm에 50N. 자, 3번. 마찰력이 없대요. 나무도막에 30N의 힘을 당기고 20N 밀었대. 얘는 당겼고 얘는 밀었대요. 그럼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합력의 크기는 50N. 합력의 크기를 화살표로 모는 종이에 하라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2칸, 얘는 이쪽으로 4칸 작용했어요. 그럼 큰 힘으로 합력이 생기는 거죠. 큰 힘 쪽으로 빼서 2칸 해서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니? 이쁘게 그려요. 대충 그리지 말고. 자,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크기가 같아야 되고 힘이 반대여야 됩니다. 하나보다 더 맞아. 자, 요거는 넘어가고 46조. 자, 우리 이제 힘이 뭔지 배웠으니까 힘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힘의 종류 여러 가지 힘, 중력, 마찰력, 주력, 탄속력 이렇게 4가지 배울 거예요. 자, 중력은 뭐냐면요. 봐봐.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력. 몸무게가 몇이에요? 뭔 얘기하겠어? 그러면 뭐. 선생님 혹시 몸무게가 몇이에요? 자, 60kg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은요? 자, 그러면 킬로그램이 많이 쓰잖아요. 그쵸? 우리 보통 몸무게 몇이냐고 물어보면 몇 킬로그램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단위가 틀렸어요. 틀린 단위입니다. 우리 무게는
뜻이 뭐냐면 중력의 크기야.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중력은 힘이니까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가 N. 그쵸. 뉴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중력, 마찰력, 탄성력, 력으로 끝나는 네 가지를 배울 건데 단위가 모두 뉴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게를 뉴턴으로 안 쓰고 킬로그램으로 썼을까요? 온 한국 사람이 모두 잘못 쓰고 있잖아요. 별 의미 없어요. 지구 안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서 그냥 같이 쓰는데 과학에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써도 과학에서는 다르게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중력을 배우고 요 무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대부분 지구 중심으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 방향, 여기서 바로 나오죠. 중력의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설명해요. 방금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놓고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래. 엄청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라고 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은 다 지구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원자를 딱 이제 달 소지품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 책을 볼 거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계인이 보고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 말도 안 되지. 이런 거라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이 책을 보는 사람 모두 지구에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표, 땅을 기준으로 수직 90도, 수직이 연직이에요. 연직 아래 방향은 수직 아래 방향이니까 결국 지구 중심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물체를 지구 어디에 놔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지구의 하나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하나는 얘기. 달에 갔는데 달에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지구로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만 볼 거라고 예상하죠. 자, 그래서 위로 던진 공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비, 눈, 우박이 아래로 내리는 것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모두 다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중력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물을 흘려. 어디로 가겠어요? 자, 물 아래로 떨어지겠죠. 중력 때문에. 저한테도 오지 않을까요? 세게. 그냥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요. 중력의 크기 무게라고 한다. 방금 얘기한 거죠. 우리 무게의 정의가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여기서 무게를 잴 때랑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너네 집에서 잴 때랑 20층이라고 그랬나? 22층이라고 그랬지. 22층에서 재는 거랑 여기서 재는 거랑,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와서 재는 거랑 사실 무게가 좀 달라요. 진짜로 달라. 일반 저울로는 아마 안 다를 거지만 실제로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해요. 너무 미세하게. 그럼 내가 살이 안 찐 게 아니라 그게 달라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22층에서 가벼웠던 이유는 22층에서는 살이 안 쪘는데. 내려오니까. 자, 양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해, 너 잘 얘기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이 양이 킬로그램, 그램.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덩어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하철. 양.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지하철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하철에 딱 점프를 하면은 원래 1호칸이었다면 2호칸으로 넘어가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씨? 안 가잖아요. 네? 안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변동되지 않을까요?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해보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질량은 고유한 양이랑 안 달라져요. 근데 무게는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달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에 가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600N이었으면 달로 가면 100N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뭐가? 무게가. 근데 질량은 내가 60kg이었으면 달로 가면 몇이야? 60kg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덩어리 이 양 자체 양이요. 이 양이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달로 갔는데 팔이 하나 없어졌어. 그럼 질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팔이 왜 없어지냐?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나의 질량은 그대로. 그래서 킬로그램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무게는 뭐다?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면 당연히 무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달에 가서 내가 만약에 지구에서는 100N밖에 못 들어.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가 100N이야. 그러면 달로 가면 몇을 들 수 있는 거예요? 600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힘짜리. 그쵸. 여기서 내가 막 있는 힘껏 그 점프, 서전트 점프라고 해서 그냥 위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50cm 뜬다고 합시다. 많이 뛰는데? 50cm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뛰. 들어봐. 달로 가면 얼마큼 뛰는 거예요? 3m 뛰는 거, 3m. 6배니까. 저 달 갈래요. 자, 달 가면, 여기 가면 요거 3m 안 돼요. 여기 2m, 이 천장 뚫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력으로 끝난 애들 다 뉴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수철 이용해서 무게 재는 애들은 다 무게 재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저울. 이런 건 용수철 이용하는 거야.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용수철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서 얘네들은 무게 재는 저울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잴 때는 보통 뭘로 재냐면 요렇게 수평 맞춰서 재는 저울 있죠. 양팔 저울이라던가 윗접시 저울이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저울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서 수평 맞추는 저울. 이런 애들은 질량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맞춰서 재우는 저울은 달에 가든 지구에서든 어디 가서든 일정하죠.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전자저울 쓰시면 돼요. 전자저울은 단추 누르면 무게도 잴 수 있고 질량도 잴 수 있어요. 전자저울을 그러니까 집에서 쓴 전자저울 말고 실험에서 쓰는 전자저울. 그거는 단추. 나중에 핸드폰에 딱 전자저울 딱 켜고 하면 상그림입니다. 그래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 할 수는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궁금하게.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만약에 동전 알았어요. 동전이 자. 엄청 많이 있는데 동전 하나에 5g에 치면은 다 핸드폰에 딱 올려놔가지고 이거 다 500g 맞네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동전을 무게재 가지고 가져가면 된다 그러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요거 뭐 할 수 있냐면요 변환할 수 있어요. 우리 1m가 몇 cm인지 알아요? 1m가 100cm죠. 그쵸 100cm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100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킬로그램도 뉴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그램에다가 9.8 하시면 단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1kg은 9.8인 거야. 그러니까 1kg과 9.8 뉴턴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에서만입니다. 지구에서만
1kg과 9.8N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9.8이라는 숫자가 지구 중력 상수라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숫자로 나타낸 값이야. 그러니까 달로 가면 이 9.8이 해당 안 되는 거죠. 지구에서만 1kg은 9.8N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구 중력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무게랑 질량 구별하시고 여기도 나오죠. 지구에서 6kg이라고 재면 달로 가서도 6kg이에요. 동일해요. 근데 지구에서 6kg이면 내가 뉴턴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9.8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8 곱한 값인 58.8N. 얘가 달로 가면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9.8N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구에서는 kg에 9.8을 곱하면 뉴턴이 되는데 달에서는 6kg에 9.8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 9.8은 지구 중력 숫자니까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탄성력도 보겠습니다. 자, 탄성력은 트램플린 위에서 뛰면 우리는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튀어 올라요. 타봤어? 뭐요? 트램플린이요? 응. 저희 집에 있어요. 있었어요. 아, 그렇죠. 자, 어쨌든 자, 탄성력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탄성력을 뭐 용수철을 잡아당긴다고 봅시다. 근데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이게 탄성력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게 탄성력이 아니라 놨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이절 하이요. 선생님. 봐봐, 내가 너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너는 원래대로 안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라고 합시다.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겼다면 아니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뛰면 끊어지겠죠, 그쵸? 끊어지는데 탄성력 뭐 고무줄이라던가 용수철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니까 방향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잡아당겼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탄성력이야. 그러면 방향은 어디여야 돼요? 내가 준 힘의 반대 방향이야. 그래야 원래로 갈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래 여기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으니까 일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내가 용수철을 누르면 원래 모양으로 가고 싶으니까 얘는 힘의 반대로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 힘의 반대 방향.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이것도 중요하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내가 10N 잡아당기면 탄성력도 10N 작용해요. 내가 힘을 10N 줬는데 탄성력이 100N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근데 내가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힘도 커져. 이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탄성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쵸? 탄성 한계라는 것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탄성이 영원하진 않다는 얘기야.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고 탄성력 크게 준다고 잡아당겨 쭉 영원히 늘어나나? 그렇지 않죠. 용수철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끊어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늘어난 채로 있게 되잖아요. 이게 탄성 한계 넘어서 그래요.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선 걸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끊어진다거나 늘어난다거나 하여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도 마찬가지예요.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무줄 영원히 늘어날 리 없죠. 늘어나다 너무 힘주면 퉁 끊어지게
아시겠지? 그치? 그것도 한성 한결 넘었다고 보시면 돼. 아픈데. 그치?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네.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요. 요거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일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11N의 힘을 줬더니 용수철이 2cm 늘어났어. 2N의 힘을 줬더니 4cm 늘어났어. 3N의 힘을 줬더니 6cm 늘어났어. 그럼 내가 4N의 힘을 주면 몇 cm 늘어날까요?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을 바로 못하네요. 그러니까 안 듣고 있었다 되겠지. 듣고 있었어요. 1일 때 2cm, 2일 때 4cm, 3일 때 6cm면 4일 때 몇 cm냐고요? 8cm요. 집중 안 하니까 대답 못해. 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거는 일정하게 비례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뭐 1N일 땐 2cm였다, 2N일 땐 3cm였다, 3N일 땐 7cm였다가 너무 일정한 것 같은데 막 8cm였다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게 늘어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데 요게 힘을 준 만큼 비례하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울로 쓰는 겁니다. 아까 내가 용수철 저울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올려놓으면 그만큼 용수철이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그걸로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용수철 저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한 값 기억하셔야 돼.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할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4N은 몇이에요 한 것처럼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탄성력 우리 이용하는 거 컴퓨터 자판. 우리 자판 보시면 이거 누르면 누른 채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런 게 뭐다? 탄성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자판은요. 용수철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죠. 지금은 뭐 갈축, 청축해서 플라스틱을 맞물려서 탄성력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거 하나하나에 용수철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뽕뽕. 되게 자. 소리 죽겠다. 소리 안 나지. 어. 자, 장대 높이 뛰기는 봤죠? 그 다음 양궁. 장대 당겨서 놔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날아가는 거. 볼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볼펜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죠. 뭐지? 힘이 없어. 저 가질래. 자, 그래서 용수철 들어있죠. 우와. 그래서 이걸로 딸깍딸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한번 딸깍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돼? 아니 이게 힘을 준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힘을 주고 원래대로 돌아가. 자, 그 다음에 뭐 양궁, 볼펜, 집게, 안장, 자전거 안장.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앉잖아요. 그럼 이 뒤에 용수철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요 뒤에 이 부분에 앉아. 본 적 있어? 네. 아니 용수철을 본 적 있냐고. 자전거 안장 뒤에 달린 용수철. 근데 자전거 뒤에 있는 안장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어쨌든 본 적 있네요. 자, 그러면 148쪽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힘의 합력이라는 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작용할 때 효과가 하나의 힘, 같은 효과를 나타낸 하나의 힘이다. 그럼 뭐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봐봐. 나무도막을 밀 거야. 나무도막을 얘가 밀 거예요. 얘가 미는데 100N의 힘으로 민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일로 밀리겠죠? 얼만큼? 100N의 힘만큼. 와, 힘세다. 자, 근데 한 명 더 있어.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얘가 더 등치가 크다. 그러면 얘는 200N 할까요? 얘는 200N의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 나무도막이 받는 힘은 늘어났죠. 얼만큼? 그렇지, 300N. 자연스럽게 더했죠. 이게 합력인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같은 효과 나타낸 하나의 힘으로 치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값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뒤에서
누가 또 밀었어. 그럼 100. 몰래. 100N의 힘으로. 그 의자가 더 작네. 56 나왔어. 아, 얘랑 비슷하잖아. 자, 1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 도막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 당연히 300m이 더 크니까 근데 200m의 힘을 가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여기서 2명이 밀었고, 얘가 덩치가 커서 300N으로 밀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하면 그만큼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00N, 오른쪽으로 200N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합력이다 라고 하면 돼요. 여기 나오네요. 두 힘의 크기를 더한 값이 합력의 크기고, 방향도 합력의 방향의 두 힘의 방향. 어떨 때?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무조건 더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어때요? 빼주시는데 어떻게 빼준다?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됩니다. 일단 방향 상관없이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시면 되고, 그럼 방향은 큰 쪽의 방향으로 사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2명이 민 쪽으로 나무 도막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뺐어도. 그래서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 되는 거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단어가 처음 나오니까 단어는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짜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알짜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으로 물체가 받는 순힘이다. 그러니까 합력을 알짜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짜힘. 합력이 알짜힘이다. 합력이랑 알짜힘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형도 배워봅시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두 힘의 합력이 0인 상태야. 알짜힘 0인 상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나무도막. 자, 이 나무도막을 이렇게 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사라지는 것이. 뒤에, 땅도 없어졌어. 다리도 없어졌어. 다 죽었다. 그림 되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300N이 아니라 100N으로 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몰래 얘가 100N으로 똑같이 밀어. 그러면은 안 어디가? 움직이는 거죠. 그쵸.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힘의 평형인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봐봐. 내가 여기 잡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얘가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평형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잡고 잡아당기면 얘가 살짝 돌아가요.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잡고 양 끝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밀려. 왜 밀리냐면 이렇게 날아내릴 때까지 밀리는 겁니다. 해봐. 이렇게 돌리잖아, 너는. 그냥 이렇게 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까지? 일직선상이 될 때까지. 안 찢어지면 힘이죠. 모양을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일직선상에 작용하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반대인 건 뭐 우리 그냥 봐도 알죠. 근데 일직선상이어야만 평형을 이룬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면 일직선상이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고 안 움직이는데, 여기선 작용선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일직선상이 될 때까지 얘가 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의 조건에 일직선상에서 작용한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고리자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냐면, 자, 봐봐. 자석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뜹니다. 그쵸. 물론 자석의 힘이 좀 세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떠요. 뜨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자석이 밀어내는 힘. 자석이 미니까 뜰 거 아니에요.
자석이 잡아당기면 떨어지겠지, 그치? 이 밑에 깔려있는 자석이 밀어 올리는 힘과 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아서 평형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생각하면 쉽죠? 줄다리기를 잡아당겼는데 멈췄어. 그건 뭐예요? 얘가 잡아당긴 힘과 얘가 잡아당긴 힘이 같으니까 멈춰있는 거죠. 그것이 평형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잡아당긴 힘이 세면 일로 움직이고 얘가 잡아당긴 힘이 세면 일로 움직이겠는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쵸? 힘이 같은 평형을 이뤘다. R자임이 0이다. 왜냐하면 반대 방향이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힘이 같은데 뺐으니까 0이지. 그래서 R자임이 0이다 라는 겁니다. 푸세요. 140쪽. 눈이 감지로우십니다. 이것도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거 다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52분 나오네. 일단은 기본 문제가 제일 싫어요. 선생님,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디고 남이 어디고 북이 어디예요? 자, 우리 이거 3시간 배우지 않아요? 이 표시가 동서남북 표시고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동이 여기고 서가 여기고 남이 여기고 북이 여기입니다. 이쪽이구나.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사자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 우리나라가 북쪽에 있죠. 서쪽에 있죠. 아니, 남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우리나라 남한이요, 남한. 저기 위에 있는 게 북한이고요. 있네. 남쪽에 있네. 동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당연히 어디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죠. 저기 호주 기준으로 하면 북쪽에 있는 거고 저기 뭐 러시아 기준으로 하면 남쪽에 있는 거지. 역시. 다 틀렸다는 거지. 네가 한 얘기. 그냥 50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네, 힘은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